갑작스레 시야가 흐릿해지고 초점이 맞지 않는 순간 책을 읽는 것도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는 증상. 사소하게 여겼던 증상들은 어느새 일상에 큰 불편을 안겨주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조금 뼈에 사람이 이제 이래 뚜렷하게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는 괜찮은데 아픈 게 못 살겠는 거라.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데 잠은 깼는데 눈이 안 떠일 정도로 눈이 따가웠어요. 모든 사물이 이제 이렇게 부해 보이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주사는 이제 더 이상 나을 게 없고.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감정을 나눕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요즘 안과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안과 질환을 몸 전체의 불균형으로 해석하는 한의학적 접근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특히 눈은 단순히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오장육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오장육부와 안과 질환에 대해 김정희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의학에서 안과를 눈 질환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영양분과 에너지입니다. 사실 같은 말인데, 자, 우리가 눈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있는 많은 세포나 근육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을 눈 자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하면 그걸 통해서 오장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눈에 보내줘야 됩니다.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분이나 에너지가 눈에 공급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60%밖에 공급이 안 된다면 눈에 있는 세포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한의학에서는 눈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눈에 에너지를 공급시켜주는 뿔이 해당되는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켜서 안구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눈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은 오장부에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영양분이 실제로 10분만 안 가도 눈은 실명됩니다. 우리 눈에 있는 신경이나 시세포들은 눈에 있는 오장부에서 영양이 10분만 안 가면 다 죽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안과 질환은 오장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필요한 모든 구조물, 근육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모든 세포는 오장부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은 외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과 질환이 생겼다면 반드시 오장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외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포나 근육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영양 보급이 안 된다는 소리고 그 영양은 다 오장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장부 중에서 가장 약한 장기를 찾아내서 그 장기에 에너지를 보충시켜주는 것이 사상의학이기 때문에 사상의학으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서 보충해준다면 눈으로 가는 영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안과 질환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상의학으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오장부가 좋아져서 안과 질환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평화로운 목요일 오전. 임순자 어머니는 오늘도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30년 전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시력을 거의 잃고 오른쪽 눈 하나로 버틴 세월. 급기야 눈 주변에 통증까지 생겨 그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빛이 딱 비치는데 아니 그 눈동자 아니 그거 눈동자로 가는 까만 거 거기 하얗더라고. 그래가 병원에 가니까는 녹내장이 곧 온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된 눈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신경이 다 가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이래 뚜렷하게 안 보이고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거는 괜찮은데 아픈 게 못 살겠는 거라. 이 눈이 아프니까는 이게 되게 아프니까 이 반이 어디가 아픈지를 막 목을 다 주물르는 거야. 온대로.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 MRI 찍어보고 다 찍어봐도 별명이 안 나와요. 병원에는 못 낚고는 거라. 안 된대. 그 여기 와가지고 이 아픈 게 성세가 3개월 됐는데 나왔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눈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어머니? 예, 너무 이거 눈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픈 것도 좀 많이 괜찮아졌죠? 예, 머리도 많이 좋아지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면역이 좀 생겨가지고 예. 운동도 잘하고 반만 생겼죠, 어머니? 예, 요즘 입맛도 좋고
그리고 이게 기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이거 신기하게 기분 좋아지죠, 어머니. 네. 이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눈하고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눈하고 뇌가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이 눈하고 뇌에 있는 게 아니라 오장부에 있던 거거든요. 점점 더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니. 음식만 잘 가려 드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침 잘라드릴게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침 맞으시죠. 자, 임춘자님 같은 경우는 일단 왼쪽 눈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시신경 손실로 인해서 시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사용해서 생활하시나 보시면 되는데 이 오른쪽 눈이 통증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리고 눈도 많이 침침하시고 한쪽 눈만 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내원하셨고 그리고 눈이 아프면서 동시에 두통도 굉장히 심한 경우셨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 밥도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몸이 많이 피곤해서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몸도 많이 붓고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체질은 소양인이십니다. 당연히 그래서 소양인은 신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좋게 하는 치료를 해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뇌나 안구 쪽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된 이유가 뭐냐면 눈하고 머리가 아픈 이유가 눈하고 머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장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눈하고 뇌로 가던 영양이 부족해서 머리가 아픈 거였는데 이 경우는 원인을 오장부에 찾아야 되는데 눈하고 뇌만 보게 되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해져서 가지가 병이 들었는데 그 원인을 가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피곤하거나 소화 안 되거나 밥맛이 없거나 많이 붓는 신장이 많이 붓는 이걸 치료해 주면 당연히 오장부가 좋아진 거기 때문에 눈하고 뇌는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양인인 그녀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맞춤형 침 치료가 시작됩니다. 간과 신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전신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몸 안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혈 자리를 선택합니다. 침 치료에 이어진 매선 요법은 얇은 녹는 실을 경혈에 삽입해 기혈 순환을 촉진하고 통증 완화와 재생 효과를 높입니다. 빠른 효과와 증상 개선을 위해 약침 치료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한약 성분을 정제해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눈 주변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약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혈자리에 직접 약물을 주사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치료법이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직접 한약으로 된 영양분을 주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정확한 양을 공급하는 게 목표고요. 매선과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이제 그 혈자리 안에 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침을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느낄 수 있고 혈자리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혈자리에 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침 맞으러 오실 때 침 맞는 효과를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달라진 거는 부기가 다 빠졌어, 얼굴이. 팅팅 붓고 살았거든요, 얼굴이가. 그거 빠졌고 또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한 10,000보, 8,000보, 7,000보 해요. 그래도 이제 얼굴도 안 붓고 눈도 이제 그 약간 아침에 오다가 내가 이제 조금 만지고 하면 싹 가. 약 안 먹고. 저는 건강하고 이제 다시 병이 다 치유가 된다면 남을 위해서 기쁘게 봉사하고 도우고 살고 싶어요. 제가 그립니다, 마음이. 오랜 시간 눈이 침침해 불편을 겪어왔던 이춘아 어머니는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까지 겹치며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시작한 한의학적 치료 후 눈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모두 건강해진 것 같아 요즘 얼마나 몸과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딸이 2016년도에 뇌종양 수술로 로봇가 수술 17시간에도 다 못하고 장애인이 됐어요. 병수발을 하다 보니까 어깨 회전근개 파열, 또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 손가락 전부 다 못 쓰는 그런 상태였는데 잠을 자도 잤는 같지가 않고 또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데 잠은 깼는데 눈이 안 떠일 정도로 눈이 따가웠어요. 안약을 아무리 넣어도 그때뿐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라도 고치자 하고 왔어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눈 아픈 거는 많이 줄었죠 어머니? 많이 줄었죠. 그렇죠. 보이는 건 좀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오늘 30회째 왔는데 예. 내가 눈이 아팠던가? 예. 아 예. 그리고 필요한 거 많이 줄었죠 어머니? 필요한 거는 정말 많이 줄었어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예. 하는 말이 나 피곤해. 또 소파에 앉아도 남편이 옆에 있을 때 나 너무 피곤해요. 그냥 달고 살았어요. 맞아. 예. 그리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짜증도 나고 맞아요. 힘들었고 허벅지 힘은 너무 없고 그러니까 손가락도 아프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하고 말죠 어머니. 예. 체력이 좋아지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건강해지면 몸이 나쁘면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몸이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이걸 수십 년 동안 반복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냥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고 그냥 체력이 좋아지게 되면 내가 체력이 좋아지면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더 건강해져요. 한 1년은 더 열심히 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치마집시다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분은 양쪽 눈이 황반면성으로 10년 전에 진단받으셔가지고 지금 투병 중인 분이시고 오장부적인 증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피로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리 힘이 많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너무 뜨겁고 그리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입술도 잘 파래진다고 하셨고요. 불안장애 관련된 식욕과 약을 28년째 드시고 계신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셔서 그 관련 약을 드시고 계셨고 또 뇌종양이 좀 있으셔가지고 2003년도에 1차 시술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오장부가 약해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서 황반면역이 생기신 거고 각막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하고 눈물샘과 기름샘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서 건조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줬는데 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병도 많으셔서 불안초조 우울함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 또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특히 이분 또 소양인이신데 소양인은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신장을 좋게 하는 치료를 해서 필요한 게 줄어드셨고 소화 기능이 좋아지셔서 소화가 잘 되게 되면 눈으로 에너지 더 가기 때문에 황반이나 각막으로 영양이 공급돼서 황반면성이나 그 각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건조증을 좋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안구 건조증은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안과 질환 중 하나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안구 건조증을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닌 오장육부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면 눈물샘과 기름샘이 있는데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눈물과 기름이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눈이 뻑뻑해져서 눈이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눈물샘에서 눈물을 만들어내고 기름샘이 기름을 만들어내려면 그 모든 영양소나 에너지가 눈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오장부에서 눈물샘과 기름샘으로 영양이 100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60밖에 안 가게 되면 6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눈에 있는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장부를 모든 재료를 만들어내는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내서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60에서 100을 만들어내면 눈물이 60에서 100으로 늘어나서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침 치료가 시작되었는데요. 김정희 원장이 이춘아 어머니의 복합적인 증상을 고려해 몸에 열을 내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간과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는 혈자리에 침을 놓습니다. 이춘아 어머니는 꾸준한 침 치료를 통해 지금은 눈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증상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눈은 일주일 넘어가니까 내가 언제 눈이 아팠던가? 그렇게 이 어깨가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눈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몰랐는데 이 맞고 가다 보니까 내 눈이 많이 좋아졌다는 그 생각이 들고 불안장애하고 공황장애 약을 이제 먹는데 먹어도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화장실 갔다 와도 또 자는 거예요. 또 자고 그냥 뭐 눈을 떠도 편안하니까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을 정도. 나는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로 젊었을 때는 이렇게 놀러도 많이 다녔는데 딸이 아프고부터는 지금 9년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울타리 안에 갇힌 존재가 돼버리니까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를 더 나이 들게 내가 지금 77인데
더 늦기 전에 좀 다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산이 된다면 내가 혼자 여행을 좀 하고 싶어요. 성큼성큼 씩씩한 걸음으로 한의원을 향해 가는 김계순 어머니는 예전에 눈앞이 흐릿해 걷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이젠 편안하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어느새 도착한 한의원. 5년 전 황반변성을 진단받고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이제 그녀의 시야는 이전보다 더 또렷해지고 몸도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안과에서 황반변성을 진단받고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주사도 한 10분 남았는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병원에서는 별로 할 게 없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저씨가 어디서 이제 소문을 듣고 요 이제 한의원에서 참 눈을 잘 보는 사람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 왔어요. 불편한 거는 그게 진행이 되니까 모든 사물이 이제 이렇게 부해 보이고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주사는 이제 더 이상 날 게 없고 한 2달, 3달 만에 한 번씩 이제 검사하고 가보면 검사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옛날에 자기 개에 왔는데 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이리 왔더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한 몇 달 후에 그 안경을 벗고 신문을 보더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옆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눈이 그렇게 밝아졌노 이러니까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런 병원 한의원에 있다고. 그래 이제 우리 아저씨 이제 사람을 이제 이제 물어가지고 이쪽을 오게 됐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일단 눈은 좀 많이 맑아졌죠 어머니? 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예. 그 필요한 거 어때요 어머니? 필요는 좀 원래 좀 안 느끼지만 예, 예. 이 침을 맞고 나서는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다. 체력이 좋아졌죠. 예. 체력이 옛날로 좀 돌아간 느낌이죠. 예, 예. 그렇죠 어머니. 그리고 눈도 많이 편해졌을 겁니다. 예. 그리고 눈에 주사 안 맞죠 어머니? 은서 안 맞죠. 그렇죠 어머니. 내가 지금 요 오고 나서 안과를 2번 가서 검사를 했는데 예, 예. 주사 맞아 소리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3개월 내에 또 한번 검사하러 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걸 좀 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체력 좋아지니까 눈이 좋아지죠. 그렇겠죠. 그렇죠 어머니. 그러니까 몸 이거 황반면성은 오지 않고 좋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맥도 옛날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태음인이기 때문에 네.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오늘 침 놓고 검사도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침 맞읍시다. 검사도 한번 해볼게요. 이분도 이춘환님과 마찬가지로 양쪽 눈이 황반면성으로 내원하셨는데 한 5년 전에 이제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양쪽 눈에 항체 주사를 최소한 20번 이상 맞으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도 많이 안 좋은 상태였고 혈압이 좀 혈액순이 안 되다 보니까 혈압약도 한 8년째 드시고 계시는 상황이셨습니다. 황반변성이 눈 한쪽의 망막 중심부가 손상돼 시야가 왜곡되거나 흐려지는 질환으로 한의학에서는 이를 간의 혈이 부족하거나 기혈 순환이 막히면서 생기는 병증으로 본다고 합니다. 황반면성이 한의학적으로 치료했을 때 가장 많은 득을 보는 질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황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황반은 우리 눈에 중요한 가장 사물을 볼 때 필요한 시세포가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황반면성은 뭐냐면 이 시세포가 가장 많은 영양이 필요한데 그 영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장부에서 혈관을 통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 황반에 있는 시세포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100만큼 간다면 세포가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지면 황반에 있는 시세포가 약해지고 황반에 있는 구조물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게 황반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황반변성은 그냥 단순하게 오장부에서 황반으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오장부를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고 이 오장부를 사상의학으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을 60에서 100을 만들어주면 죽은 시세포를 살릴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시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부가 좋아져서 눈으로 가는 영양이 증가가 되면 혈관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생혈관이 생길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혈관이 확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황반에 고여 있는 물이라든지 붓기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쪽 주사를 맞지 않더라도
붓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체질이 태음인이셨습니다. 태음인들은 좀 피가 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가 탁하다 보니까 혈압까지 생기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오장부를 특히 좋게 만드는데 특히 혈액순환이라든지 피를 좀 맑게 만드는 개념으로 치료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가 맑아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지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만큼 황반변성도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체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만큼 눈도 좀 맑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진행되는 시야 검사. 이 검사는 망막 중심부와 주변 시야 기능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치료 후 변화된 시야 범위와 시력 회복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검사가 끝나고 약침 치료를 받는 김계순 어머니. 이 치료는 황반 변성이 관련된 혈자리에 직접 약침액을 주입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황반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어서 침 치료도 진행됩니다. 전신의 기혈 순환을 촉진하고 특히 태음인의 약점인 비위 기능을 강화하는 혈자리에 침을 놓아 몸의 근본적인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단순히 눈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몸 전체 흐름을 바로잡아 시야를 밝히고 생활의 활력을 되찾는 한의학적 접근입니다. 한 2달 지나고 전부터는 어느 순간에 다리가 가볍더라고요. 다리가 가볍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이제 걸어지던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 빨라지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정말로 눈도 이제 부은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부은 거는 많이 없어지고 한 너댓 달 정도 되니까 시야가 예를 들어서 좋아지는 거는 확 좋아지는 건 없는데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땅을 보고 가던 게 지금은 그냥 머리를 들고 이렇게 가도 하나도 전에는 엎어지가 싶어서 잘 못 하는데 엎어지는 그런 게 없는 게라. 운전을 한 40몇 년 했거든요. 40몇 년 했는데 올해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갱신을 이제 내가 이렇게 갱신을 못 하잖아요. 일단 내가 이제 연기를 시켜놓고 요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지고 운전면허증을 따야 돼요. 갱신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83년도에 내가 이거 면허증 땄으니까 한 40몇 년 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제일 해야 돼. 자, 우리가 안과 눈이 아프면 사실 눈에만 신경을 쓰고 눈에 좋은 일만, 눈에 뭐가 좋은지만 알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 가지를 보는 것이고 뿌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뿌리인 오장부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눈이 안 좋다는 말은 뿌리가 병이 들었다는 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소화는 잘 되는지, 내가 필요한 건 없는지, 잠은 잘 자는지, 마음은 편안한지, 즉 몸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안과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성 피로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장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특히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뭐 소화는 잘 되는지, 뭐 잠은 잘 자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셔서 오장부에 좋은 게 눈에 좋은 거고 오장부에 나쁜 게 눈에 나쁜 거지 눈에 나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려진 시야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안에서 시작된 이상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제 눈이 말하는 몸의 신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고 걷는 게 불편하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 등 무릎 통증은 이렇게 우리 삶의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저하하는 심각한 적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무릎은 괜찮으신가요? 수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걸을 때 가만 앉아서 일어날 때가 좀 힘들다 봐야죠. 걷지를 못해서 그쪽 뒤로 돌아서 걸어 내려오고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잡고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이 다리가 통증이 오가지고 이 다리는
맨날 제질 꺾고 댕겼어 솔직히. 지옥이었다 지옥.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인데요. 그 건강한 삶의 중심에는 무릎이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관절이자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관절의 노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과 그 치료법인 무릎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유재흥, 강만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뼈만의 문제가 아닌 중간에 연골판이 있기 때문에 연골판 파열이나 기시부 파열 등등에 의해서도 무릎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께서는 무릎의 안쪽이 통증이 생긴다고 하시고요. 무릎을 굽힐 때라던가 특히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등산을 하신다거나 할 때 통증이 많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무릎이 붓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일단 단순 방사선 검사나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도를 확인을 하고 원인을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주사 치료 등등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보존적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수술적 치료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절골술이라든가 연골판이 파열될 경우에는 연골판을 봉합한다거나 부분 절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수술인 인공관절 수술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AI 또는 로봇 시대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로봇을 이용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서 정형외과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외과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를 수술할 때도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게 되면 고시적인 치료 방법보다 훨씬 정교하게 세밀하게 수술이 가능하고 또한 각 단계마다 어떤 다른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모든 무릎 질환에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 3, 4기의 1차 수술에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출근 준비로 바쁜 이른 아침, 최행주 씨의 병실은 고요함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무릎을 어루만지고 있는 행주 씨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한데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시간이 어느새 무릎에 퇴행을 불러와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출근을 한다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니까는 그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의자에 앉으려니까 뜨끔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다리에서요. 그 질로 괜찮겠지 싶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을 이제 통근 버스를 타고 회사가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못 내리겠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땡글리고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서 걷지를 뒤로 돌아서 걸어 내려오고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잡고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이게 염증이 생기가 좀 썩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여기가 한쪽에야 썩어 들어간다 하니까 좀 겁나더라고요. 많이 이제 썩으면은 다리를 못 쓸 수도 있다 이거. 지금 그냥 긴장되고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이래요. 빨리 나와가지고 걸었으면 좋겠어요. 유재흥 원장이 의료진과 함께 최행주 씨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회진을 갑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좋은 꿈 꾸셨어요? 긴장되네요. 긴장 많이 되죠. 큰 수술이라서 긴장 많이 돼요. 오늘 왼쪽 무릎 수술하기로 하셨죠? 왼쪽 무릎 좀 볼게요. 확인 다 했고. 지금 너무 아파요. 아파요. 예. 오늘 로봇으로 인공관절 수술하니까 저희는 피주머니 뽑고 최대한 빨리 걸을 수 있게 해드릴 텐데 회복 상태 보고 하루 이틀 정도 만에 걸을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최대한 안 아프게 저희가 수술 잘 해놓을게요. 예. 그럼 수술 빨간색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은 맨 처음에 왼쪽 무릎 통증으로 오셨었어요. 타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는 우측이 더 안 좋은데 왼쪽은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아프셔서 찢어질 것 같이 아프다. 그리고 무릎을 걸을 때마다 아프다. 라는 통증으로 오셨었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무릎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며 통증과 염증, 움직임의 제한이 반복되는 질환인데요. 초기에는 계단 오르내릴 때의 통증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걷는 것조차 불편해지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 방사선 검사상에서 관절 간격의 좁아진 정도를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기인 1기, 2기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 등의 생활습관 교정, 약물 치료, 되게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교적 중기, 후기인 3기, 4기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는 타원하고 똑같이 오른쪽 무릎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요. 왼쪽은 오른쪽보다는 그나마 좀 좋은 상태였는데 환자 증상은 왼쪽을 굉장히 아파하셨기 때문에 정밀 검사인 MRI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골괴사가 좀 진행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절삭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이에 맞게 이제 정확한 절삭을 할 수 있는 로봇 인공관절을 이제 환자에게 추천을 했었고 환자분도 이에 동의를 해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혈압을 체크하며 마지막 컨디션을 점검하는 행주 씨.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수술실로 이동할 텐데요. 불안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앞서는 순간입니다. 오늘 환자는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을 할 건데요. 로봇으로 진행하는 수술입니다. 기존에는 의사가 직접 뼈를 절삭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로봇으로 하는 건데요. 로봇이 그 수술하기 전에 CT로 저희가 이제 환자의 뼈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절삭할지 다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계획을 바탕으로 로봇의 그 보조하에 제가 오늘 뼈를 절삭을 하고 그에 맞게 그 정확한 크기의 인공관절을 삽입을 해서 수술을 끝낼 예정입니다. 로봇이 뼈를 절삭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계획하에 그 뼈를 절삭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추가의 그 절삭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뼈를 최소한으로 절삭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출혈도 적게 되고 통증도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활도 편하게 되고 환자가 편하게 무릎을 구부릴 수가 있게 되고 재활도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행주 씨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시작됩니다. 사전에 촬영한 영상과 3D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절개 위치와 인공관절의 삽입 각도까지 환자 맞춤형으로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로봇은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며 정확한 절삭과 삽입을 도와주고 의료진은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조율합니다. 최적의 각도와 균형을 찾아주는 로봇의 도움으로 의료진은 더 안전하고 완벽한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행주 씨의 무릎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과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술 굉장히 잘 됐습니다. 환자의 뼈 크기가 좌우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서 만약에 손으로 저희가 직접 했었더라면 조금 좀 어려웠던 수술이었는데 수술하기 전에 CT로 미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확인을 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고 계획 하에 그 로봇의 절삭을 통해서 정확하게 절삭을 했고 생각보다 수술이 빨리 끝났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넘어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환자분들은 의욕이 넘치시는데요.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 그 기구 주변으로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염 관리인데요. 인공관절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원래 있던 그 기구를 빼고 그리고 재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염증 관리나 감염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수술만 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하고 나서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다음 날부터 근력 운동 그리고 이제 꺾기 운동이라고 불리는 관절 재활 운동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회복을 하고 근력을 회복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재활 운동을 하게 되고 걷는 연습도 한 다음에 다 완성이 된 후에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아무 데도 못 갔어. 회사 집만 왔거든요. 회사 가서 이제 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이제 가서 앉아서 이제 지시사항 해주고 뭐 또 와서 집에 와서 또 건강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그러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걷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그래요.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백순덕 어머니가 이번 시라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요. 이제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걷기 연습을 마친 뒤 입원실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는 그녀는 간호사인 딸의 권유로 진주에서 부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발을 바닥에 탁 딛는 순간 무릎에 따끔하더라고요. 그래 따끔해가지고 제가 수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한 1, 2분 정도 가만히 그대로 멈췄어요. 그러니까 억수로 앞에 여기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끔따끔해. 나이가 그래도 7자 넘어가지고 수술하려고 제가 좀 버틴 셈이에요. 이제 지금 7자가 넘었으니까 이제 수술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밤에 아픈 건 좀 어떠세요, 요즘에는? 요즘 밤에 아픈 거는 별로 못 느낍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요. 예, 걷는 거는 이제 조금씩 편해지고 있죠? 예, 많이 좋아졌어요. 자, 다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무릎 쭉 펴고 힘주고 양쪽 다 같이. 우리 해놨던 인공관절이 밖에 있는 피부는 어느 정도 아물었지만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는 아직 자리를 다 잡지 않고 회복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력이 회복되고 근육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원래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왼쪽 무릎 수술할 거고요. 예. 하게 되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할 거예요. 지금은 다리가 한쪽은 바로 되어 있고 한쪽은 좀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로 잡아야 이제 밸런스가 좋아지고 또 보행 능력이라든지 다른 관절에 무리가 안 갈 거니까요.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순덕 환자분은 양쪽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는데요. 이분도 아주 오랜 기간 천천히 나빠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불편해져서 내원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쪽 무릎, 특히 내측 부분이 관절 간격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고 서서 찍었을 때 오른쪽 무릎은 굉장히 15도 이상의 변형이 심하고 왼쪽 무릎도 8.5도 정도의 변형이 생겨 있더라고요. 정확한 원인과 상태를 파악하고자 MRI 검사를 했고요. MRI 검사상에서 골계사라는 병도 같이 와 있고 무릎뼈에 연골도 사실 상해 있지만 이제 뼈의 안쪽까지도 상해서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어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유전적 요인과 관절 사용량, 생활 습관에 따라 누구에게나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개인마다 발병 시기와 경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나이 유병률이라고는 사실은 없는 거고요. 20, 30대를 거치면서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조금씩 발생하게 되고 유전적으로 관절염이 취약한 분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 세대가 손가락, 발가락에 관절염이 심한 분들, 무릎이 안 좋았던 분들은 40, 50대에도 사실 시작되는 분도 많고 또 오늘 오신 분 중에 뭐 78세 이런 분들도 이제 무릎이 한 번씩 아프기 시작한다라고 내원해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이에 호발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대신 경험적으로는 5, 60대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백순덕 환자분은 오른쪽 무릎은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했고요. 오늘 왼쪽 무릎을 수술할 예정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렬이 똑바른 거하고 약간 또는 제법 변형이 남아있는 거랑 전혀 예후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0.1도 단위로 정렬을 정확하게 맞추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바르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관절염이 제법 심해도 통증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또 통증은 경미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 수술을 꼭 굳이 선택하지 않아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절염이 진행을 많이 한 상태로 변형이 너무 심해지고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운동 범위가 줄고
운동 범위가 줄면 활동 범위도 줄어들게 되고 걷는 양이라든지 일상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거든요. 그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 하고 시기를 좀 더 늦춘다고 하면 일반 인공관절 수술이 아닌 특수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후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과 전후를 생각하면 전에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아팠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천문이 딛고 내가 걸은 걷기는 너무 힘들었는데 자꾸 운동을 하니까 자꾸 다리가 좀 좋아지는 건 느낌을 제가 확실히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걷고 좀 이 운동 좀 많이 하고 싶은 거. 예,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환자들로 가득한 대기실. 김영우 아버님도 진해에서 부산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요. 2, 3년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다리를 제대로 펼 수도 똑바로 걸을 수도 없게 만들어 그의 일상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무릎 아픈 지가 한 3, 4년 되는데 2, 3년까지는 막 조약을 일어서고 올지기는 걸음을 걸으면은 이 송곳으로 팍 찌르는 끝에 억수로 아팠어. 걸을 지게 경운기 몰고 댕길 지게가 제일 아팠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잘 지게 뭐 몸부림을 잘 못 치면 이게 뭐 띠끈띠끈하게 아팠어. 그래 참다고 뭐 조약 쓰다가 하다가 연골 주사도 맞아봤고 곤드로침도 먹어봤고 뭐한 것도 안 먹어봤어. 촌에서 맨날 질질 꺾고 댕겼어. 솔직히 지옥이었다, 지옥.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제 수술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예. 아픈 건 좀 어떠셨어요? 아픈 거는 좀 그만합니다. 옛날보다 영 낫고. 이게 수술하기 전 사진이고요. 수술하기 전에는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무릎 뼈와 뼈가 완전히 부딪혀가지고 밑에 뼈가 깎여 있는 상태여가지고 예. 무릎이 다 안 구부러지고,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휘어있던 다리가 지금은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술 부위는 더 좋아질 거고요. 대신에 제가 환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무릎을 쭉 펴볼까요? 옳지. 다리를 쭉 펴서 힘 딱 주는 연습, 이거 계속 많이 하시고. 예. 상체는 지금 깨끗하고 좋아요. 자, 무릎 한번 구부려 볼게요. 천천히. 옳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 근력 탄력성이, 근육의 탄력성이 아직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회복이 되게끔 계속 꾸준히 연습하면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이 아파오셨던 분입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견디다가 못해서 이제는 소개를 받고 내원하신 분이고요. 이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오게 되면 관절 운동 범위 자체가 많이 줄어 있었어요. 무릎이 다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15도에서 20도 정도가 무릎이 안 펴지는 상태였고, 구부러지는 것도 100도 이상이 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수술하기 전 사진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뼈와 뼈끼리 부딪히다가 못해서 뼈에 결손이 생겨 있고, 그러다 보면 인대 단축이 일어나서 나중에 인대 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수술한 후에도 관절 운동 범위가 다 회복이 안 되거나 늦게 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이셨어요.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균형을 잘 맞추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수술이 되어서요, 다리가 반듯하게 이렇게 잘 됐다고 자부합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는 바로 재활치료인데요. 오늘 김영우 아버님은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숙련된 치료사의 손길로 굳어졌던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되찾고 약해진 근력을 강화하는 시간인데요. 도수 치료는 환자의 통증 반응과 움직임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어 맞춤형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절염을 오래 앓으면 오래 앓았을수록 관절 운동 범위가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근육의 길이나 인대의 길이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릎이 굳는다든지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다든지 운동 범위가 굳은 채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재활 치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진해. 김영우 아버님은 또다시 밭에 나가 일을 합니다. 아팠던 다리는 어느새 구부리고 펴기를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땅을 딛고 있는데요. 수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움직임. 이제는 다시 일상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이렇게 옮기 타면은 이래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지금 수술했기 때문에 요 걸타가지고 운전이라도 제대로 하지. 이전에는 아파서 이래 하지도 못했어. 수술하면 뭐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조약을 쓰면 된다든지 통증 클리닉에 가서 통증 맞으면 된다 해닫는 거 나도 많이 해봤지만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결국은 수술하고 말아야 돼. 수술을 뭐 지준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수술하고 나니까 뭐 이래 마음대로 움직이고 걷고 시원하게 줬는데 진작 해야 될 거를 밤에 고생만 실컷 해야 되겠지.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김영우 아버님은 건강해진 무릎으로 오늘도 경운길을 몰며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큰 증상으로 오시는 거는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정형외과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에 맞게 최적화된 수술 방법 혹은 시술 방법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할 건지를 상담을 받아보셔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로봇과 AI가 복합되어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형외과 분야에서도 특히 무릎 분야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로봇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빠른 회복, 일단 피를 적게 흘리고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로봇 수술은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무릎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무릎의 중요성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100세 시대를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필수 조건인 무릎에 대한 작은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하지 않을까요?